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문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어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그 안에 run.py라는 파일을 일단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제어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제어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if입니다. if. 그래서 만약에 한 다음에 여기에선 참인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콜론이 있고 콜론 다음엔 어느 정도의 공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일 때만 실행될 것들을 명령어 이런 식으로 명령어의 묶음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참일 때만 실행될 명령어들을 이렇게 묶는 방법, 이게 바로 제어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과 거짓이 들어올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A라는 게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0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print A는 0보다 크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가 0보다 크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참이니까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거짓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이 실행되지 않아요. 따라서 if문 안에서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이 콜론 뒤에 이렇게 묶여져서 쭉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else가 있는데요.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아래쪽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될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한다면 A는 0보다 작다가 출력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참이 아니기 때문에 else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elif입니다. eli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위의 조건에서 거짓인 경우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조건을 판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넣게 되면 이 조건을 보죠. 이 조건에서 이건 참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거짓이 됐으니까 여기 명령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도 조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얘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A가 0이냐 했을 때 같다라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배울 때는 equal, 는 등호 표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는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같다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A가 0과 같다면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A는 0과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또 얘가 마이너스 5가 됐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조건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안 돼요. 그 다음 조건을 또 봐야 되네요. A가 0인지 또 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else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이때 else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A는 0보다 작다라고 출력하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제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제어문은 정말 중요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라는 것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도 0보다 큰가? B는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지만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라고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조건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을 시키면 A, B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경우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b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조건이 실행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or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nd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이 or로 연결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된다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프린트 b 0보다 큰지를 출력시켜 보면 true가 나오죠. 참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은지 보면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d로 묶어 볼게요. and 20은 0보다 큰가요? 라고 하면 둘 다 맞기 때문에 참이 나오게 되지만, 한쪽이 거짓이 되는 순간 거짓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이게 or로 연결된다면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지만 전체적으로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은 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적인 연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not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조건에서 이 not이 안 붙게 되면 이 조건은 참이 돼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연산에 not이 붙으면 이것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의 반대는 거짓이 나오고, 얘가 거짓이죠. 거짓의 not은 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과 이 제어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조건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제에 가셔서 단계별로 풀어보기, 조건문에 가시면 총 7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두수 비교하기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A, B가 들어왔을 때 서로 비교해서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 기호를 마지막 같으면 는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적인데요. 이건 구간별로 여러분들 A, B, C, D, E, F의 결과를 내놓으시면 돼요. 90에서 100점은 A, 80에서 89는 B, 70에서 79는 C, 60에서 69는 D, 나머지는 F. 이렇게 숫자 하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점수를 출력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윤년 문제인데 이게 조금 읽어보셨을 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연도가 주어졌을 때 윤년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의 배수일 때입니다. 이 문장에 해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장이 그냥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실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사분면 고르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분면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실 수 있는데, 사분면은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의 0, y의 0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점인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쭉 그렸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누게 돼요. x의 값이 양수이고 y의 값이 양수이면 1사분면,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이면 2사분면, x, y 모두 음수이면 3사분면,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이면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점은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를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if문을 잘 활용하시면, AND 연산자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알람시계 문제입니다. 알람시계 문제에서 여기서 45분을 알람시계를 당기게 돼요. 그래서 시와 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45분을 당겼을 때는 과연 몇 시인가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if문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if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보시면 되고, 5분 시계도 알람시계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알람시계 에서는 45분을 당겼다면 얘는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14시 30분이 됐을 때 요리의 시작 시간이고, 이게 요리에 걸리는 시간일 때 여기서 20분이 지난 14시 50분에 요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0시부터 23시까지 있고 0분부터 59분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분이 80분입니다. 80분인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C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주사위 3개 문제입니다. 이 주사위 3개를 굴리는데 A, B, C 3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있는 주사위인데 같은 눈이 3개가 나온다면 얘를 10,000원을 기본으로 주고 거기에 같은 눈 곱하기 1,000원의 상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같은 눈이 2개만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와 B가 같거나 A와 C가 같거나 B와 C가 같을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000원을 기본 상금으로 하고 그 다음 같은 눈 곱하기 100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모두 다른 눈이 나온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큰 눈을 선택해서 100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6이면 같은 주사위 2개가 나온 거니까 1,000원 곱하기 300 해서 1,300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눈이 2가 나왔다면 1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2 곱하기 1,000 해서 12,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625의 경우에는 6이 가장 큰 거니까 6 곱하기 100이 돼서 6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최대값을 입부문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A가 10이고 B가 12고 C가 5일 때 이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A, B, C를 해서 얘를 프린트 해 보시면 이 셋 중에 가장 큰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최대값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답이 제공될 텐데요.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길 권장드려요. 그러면 다음 답에서 만나 뵙겠습니다.